백제의 최대 전성기 근초고왕 보겠습니다. 외워야 될 건 많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두 문자부터 보면 백제의 100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내리다가 다행히도 고이 근침 곱게 그쳤다. 그리고 아씨 갑자기 생각난 거죠. 아, 비개면은 똥이 무성할 텐데 무지하게. 이게 이제 백제의 왕이고 여기서 고이가 고이왕, 근이 근초고왕, 침이 침류왕이에요. 여기서 근초고왕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국내랑 국외 영토 진출한 영토 확장한 거 볼게요. 먼저 지도를 먼저 보면 국내부터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어요. 이 빨간색으로 여기 고구려 간 거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간 게 마한 정복한 거고요. 가야도 진출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신라로 쪽으로는 간 게 없네요. 자, 국내에서 갈 수 있는 건 고구려, 마한, 가야 이렇게 갔고요. 국외로 보면 여기 이렇게 요서 지방에 갔어요. 자, 요서와 요동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 라호강을 기준으로 동쪽, 이쪽이 요동이고 여기가 요서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말 타고 여기 요동 지방을 정복을 한 거고요. 광개토대왕은. 자, 근초고왕은 배를 타고 여기 요서 지방, 이쪽을 배 타고 가서 이거는 요서 지방은 정복했다기보다는 보통 진출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무역을 위해서 진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가까운 산둥반도도 진출했고요. 이쪽 중국의 남조 여기 동진과 수교를 맺었고요. 이쪽에 일본 규슈 지방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근초고왕은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다. 단 신라는 제외하고 진출할 수 있는 데는 다 했다. 국내는 다 정복한 거예요. 고구려 치고 공격해 들어갔고 마한 정복했고 가야도 진출했어요. 자, 차근차근 보면 국내 영토 확장 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갔어요. 단 신라는 제외했다. 자, 마한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남해안까지 장악을 했고요. 참고로 고이왕 때는 마한에서 가장 큰 국가가 목지국이죠. 이 목지국을 정복했고 더 나아가서 전성기인 근초고왕 때는 마한 전체를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야를 정벌했어요. 그래서 낙동강 유역 가야연맹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구려 공격해서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이죠.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패배였겠죠. 그래서 국내는 진출 가능한 곳 마한, 가야, 고구려 전부 정복했어요. 근데 신라는 정복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 고구려랑 싸움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신라마저 적으로 둘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초고왕은 내무랑에게 친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고구려 전성기인 광개토대왕도 백제는 공격했거든요. 근데 신라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서 신라 쳐들어왔을 때 왜구를 물리쳐줬죠.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 백제 다 가만히 놔둔. 왜 그랬을까요? 백제와 고구려가 전성기 때 신라는 존재감 없는 쪼렙 국가예요. 뭐 굳이 얘네들까지 정복할 필요성조차도 못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4세기 백제의 전성기나 5세기 초 고구려 전성기 때 신라는 건들지 않았다. 물론 광개토대왕 때는 신라를 건들지 않았는데 장수왕 때는 남하 정책을 펴면서 신라도 건드리죠. 해외 진출 볼게요. 아까 지도에서 봤는데 백제 주위로 사방팔방 다 진출했어요. 요서 지방 갔고요. 산둥 지방 갔고 일본 쿠슈를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발한 대외 활동이다. 그래서 이건 정복이 아니고 진출을 했다. 이 지역에. 그래서 고대 무역권을 형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전에 지도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강을 건너서 요서도 배 타고 가는 거였고 산둥은 강 건너에 있으니까 배 타고 가는 것이고 일본도 당연히 배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복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무역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그냥 무역을 위해서 진출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비교하셔야 될 거는 광개토대왕 때 요동을 정벌했고 근초고왕 때 요서 진출했고 두 개가 비슷하죠. 둘 다 전성기 왕이고 한 명은 광개토대왕은 말 타고 요동 지방을 말 타고 정복을 한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근초고왕은 요서에 진출했다. 그래서 국내랑 국외에 진출한 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주변 국가들 다 진출한 거니까. 자, 여기 동진과 수교부터는 외워야 돼요. 중국 남조 동진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때 동진과 수교를 맺고 그 다음 왕인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된다. 이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동진이 어떤 나라냐? 중국 왕조 이제 한족이 만든 왕조가 진나라인데 얘네가 북방 오랑캐한테 쫓겨서 황하강 유역을 뺏기고 양자강 남쪽으로 이동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한조 정통 한나라였던 걔네들이 진이 되고 진이 동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족의 나라와 수교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근초고왕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으니까 아까 지도에 보시면 왼쪽에 동진이 있었고 오른쪽에 일본이 있었잖아요. 왼쪽 동진과는 수교를 맺었고 오른쪽 일본에는 일본의 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비교해야 될 게 고구려 동천왕 위나라 견제하고 남쪽에 있는 오나라와는 친교를 맺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중국 남쪽과 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동진도 중국의 남쪽으로 몰려갔을 때 그때 동진과 수교를 맺은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특이한 게 고구려 소수리망 때 전진과 수교를 맺었어요. 그리고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는데 이게 같은 해예요. 소수리망 때 전진과 수교를 맺은 게 372년, 중국 남조인 백제가 동진과 수교를 맺은 것도 372년, 공교롭게도 같은 연도에 동진, 전진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전진과 수교하고 바로 불교를 수용했고 백제는 근초고왕 때 동진과 수교를 하고 다음 왕인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 수용한다.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하냐? 백제는 한반도에서 보면 서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요. 한반도에서 동쪽에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나가야 돼서 동진을 했고 고구려는 아시겠지만 싸움 잘하는 고구려는 닥치고 전진이죠. 광해도대왕 같은 경우에 그냥 북방 정책으로 닥치고 전진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는 전진과 서쪽에 위치한 백제는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동진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백제는 특이하게 흐름이 좀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고이왕 때 기틀을 마련하면서 전성기의 디딤돌이 됐고 그 과정에서 부자상속과 불교 수용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누락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성기인 근초고왕 때 부자상속제를 시행하고 그 다음 왕인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부자상속은 근초고왕 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왼쪽으로는 동진과 수교를 맺었고 오른쪽인 일본과는 일본 왕에게 칠지도라는 칼을 줬다고 그랬죠. 칠지도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일본 후왕에게 준 하사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이 일본 왕에게 칼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칠지도 몰라. 공격할지도 몰라. 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칠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더 각인하세요. 그리고 아직기와 왕인을 일본에 파견을 해서 일본과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기는 한자를 전파했고 일본에 왕인은 논어와 천자문을 전파했어요. 보통 아직기 왕인 이렇게 외우거든요. 순서를 아직기 왕인. 그래서 먼저 나오는 아직기가 당연히 글을 먼저 전파하고 그 다음에 논어와 천자문 책을 전파하잖아요. 책을 먼저 주면 한자도 모르는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한자고 누가 논어와 천자문이냐 헷갈리지 않게 아직기 왕인 먼저 나오는 아직기가 한자고 뒤에 나오는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이다. 그리고 전성기 때 보통 역사서를 만들잖아요. 신라도 전성기인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듯이 백제도 전성기인 근초고왕 때 고흥이라는 사람이 역사서 서기를 편찬해요. 그렇다면 고흥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고흥은 근초고왕이 흥한 이야기다. 근초고왕이 흥한 이야기에서 고흥 이렇게 되는 거죠. 근초고왕이 흥한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근초고왕 때 역사서를 쓴 사람이 고흥이다. 그리고 고흥이 역사서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흥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흥하는 건 뭐예요? 일어선다는 거죠. 전성기 때 역사서를 썼어요. 고흥이. 그러면서 백제가 흥했으니까 흥하다. 그래서 흥한다는 건 일어서다. 일어서기란 뜻이죠. 그래서 서기라고 지은 거예요. 일어서기의 서기. 그래서 흥했던 역사를 서기에다 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초고왕 외워야 될 게 많았어요. 국내외 진출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마한, 가야, 고구려 공격했죠. 그리고 해외 진출은 요서, 산둥지방, 그리고 일본에도 진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외워야 되는 게 동진과 수교했고 부자상속제를 했고 칠지도를 일본 왕에게 줬고 아직기 왕인을 통해서 일본에게 천자문과 한자를 전파했고 공이라는 사람이 역사서를 썼다. 요거 외우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상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상의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자, 전성기를 이뤄낸 근초고왕. 아들에게 당연히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동진을 결심합니다. 여기서 동진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동진을 결심했다. 여기서 동진과 수교했다는 걸 연상을 생각을 해서 외우시고요. 그리고 동진을 결심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동쪽으로 진출하면 일본이죠. 한반도에서 동쪽은. 그래서 일본 진출을 결심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동생들을 일본을 점령한 다음에 동생들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 왕을 시켜주자. 그리고
백제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초고왕이 동진을 결심했다. 여기 동진 결심에서 동진과 수교했다는 걸 외워놓으시고 동생들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 왕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동생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아직 왕이 아닌 애들이죠. 그러니까 근초고왕 때는 부자 상속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형제 상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아직은 왕이 아닌, 왜? 형인 근초고왕이 왕을 하고 있었으니까. 동생들은 아직 왕이 아닌 애들인데 아직 왕이 아닌, 여기 아직에서 아직기를 연상하시고 왕이 아닌, 빨리 발음하면 왕이 아닌, 왕인이죠. 왕이 아닌, 왕인. 그래서 왕이 아닌에서는 왕인을 연상하세요. 그래서 동생들이 바로 아직 왕이 아닌 애들인데 이 아직 왕이 아닌에서 아직기와 왕인을 일본에 보낼 때, 동생들을 일본에 보낼 때 두 개의 선물을 같이 딸려서 보냈어요. 하나는 칠지도예요. 무력으로 일본을 정복해라 이거죠. 일본을 점령할 계획이었으니까 칠지도를 줘서 무력으로 일본을 정복해라 그랬고, 한자와 논어, 천자문, 이건 문이죠. 책과 글자예요. 백성들을 깨우쳐라. 일본을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했으면 그 다음엔 글로써 백성들을 깨우쳐라 이러면서 두 개의 문과 무 두 개의 선물을 줬다. 동생들을 통해서 일본에 가져가게 했다. 동생들을 외로 보내서 일본 왕을 시키고 국내 왕위는 아들에게, 그래서 부자 상속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한반도와 일본 두 곳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근초고왕 이 가상의 스토리에선. 그러면 이 한반도와 일본 둘 다 점령했으니 엄청나게 흥한 이야기죠. 그래서 근초고왕이 엄청나게 흥한 이야기다 해서 고흥도 같이 근초고왕 때다 이렇게 외워놓으시고요. 정리하시면 근초고왕 때 전성기였어요. 부자 상속을 원했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왕을 줄까 하다 동진을 결심해요. 그래서 동진 결심해서 동진과 수교했다는 거 외워놓으시고, 동진 결심의 내용은 일본을 점령해서 동생들을 일본의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아직 왕이 아닌, 동생들이 아직 왕이 아닌 동생을 일본에 보냈다. 그래서 아직 왕이 아닌에서 아직은 아직기, 왕이 아닌은 왕인, 이렇게 두 명을 일본에 보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동생을, 이 아직 왕이 아닌 동생을 일본에 보낼 때 문과 무 두 개의 선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무는 무력, 칠지도예요. 칼을 줘서 이걸로 일본 정복해라. 그리고 한자와 논어, 천자문, 글과 책이죠. 이거를 같이 줘서 백성을 깨우치게 해라. 이렇게 두 개의 선물을 줘서 결국은 동생들은 일본 왕을 만들고 자기 아들은 백제의 왕을 만들어서 부자 상속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을 점령함으로써 근초고왕이 엄청나게 흥하게 됐다. 고흥. 그래서 고흥은 역사서 서기, 일어섰다. 엄청나게 일어서기. 그래서 일어서기 해서 역사서 서기를 썼다. 고흥이. 이렇게 생각하세요.